여기에 한국과 중국의 경기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0일 중국 대표팀 이방코비치 감독은 경기 전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세계적인 수준의 팀이다. 어렵지만 현재에 집중하겠다. 우리도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내일 경기에 자신이 있다라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중국 기자들이 질답을 이어갔고 프리미어리그 톱 클래스 공격수 손흥민과 이강인 등 좋은 선수들이 많다는 것에 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방코비치 감독은 세계적인 선수가 많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우리는 팀으로 상대할 것이고 선수들이 단합해서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양 저상은 한국전을 앞두고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한국의 날씨는 좋다. 피곤하지만 회복에 집중하겠다. 일단 긴장감을 넘어서서 제대로 플레이하겠다. 한국 대표팀에는 스타가 많다. 손흥민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시장 가치가 비싼 선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대표팀은 개인 능력이 뛰어나다. 하지만 팀으로는 완성도가 확연히 떨어진다. 충분히 약점이 있다. 한국 대표팀이 중국 대표팀보다 강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손흥민이나 이강인을 상대하는 것이나 중국 슈퍼리그에서 뛸 때나 똑같다. 중국 대표팀은 우리 일만 잘하면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비장한 중국 감독과 선수에 비해 중국 팬들의 반응은 싸늘한데요. 지난 한국과 싱가포르와의 경기는 중국 내에서도 큰 이슈였습니다. 중국 매체 신화스포츠는 손흥민과 이강인이 멀티골을 기록하며 한국이 싱가포르를 이겼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다음 상대는 중국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국과 싱가포르 경기가 열린 같은 날 중국은 태국과 맞대결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한국의 경기 결과까지 확인한 중국 팬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신화스포츠에는 6,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자조적인 분위기가 줄을 이뤘습니다. 한팬은 중국은 최종 예선으로 향할 수 있을까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해당 글에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은 한국에 0대3으로 패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 후보 선수들도 이길 수 없다. 최종 예선으로 향해도 소용이 없다. 몇 경기 더 한다고 달라질 게 없다라는 등 자국 대표팀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신화스포츠는 중국 대표팀의 현 상황을 전했다. 주축 공격수 우레이를 비롯한 주전 선수 5명이 부상으로 한국전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우레이는 어린 나이부터 무릎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며 6월 대표팀에 합류하기 전 부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상하이로 가 치료를 받기도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표팀 감싸기식 기사에 중국 팬들은 여전히 싸늘하게 반응했습니다. 원래 축구 선수들은 부상을 달고 뛰기도 한다. 리그에서는 잘 뛰지 않나. 최종 예선 탈락 변명을 미리 하는구나. 축구 국가대표팀에는 공격수가 부족하다. 리그 도중 부상이 있었던 장위닝은 국가대표에 소집됐다. 우레이도 뛰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메시는 바르셀로나와 눈물로 이별하며 이적한 곳이 파리 생제르맹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파격 행보로 엄청난 이슈가 되었는데요. 재정난에 휩싸였던 바르셀로나가 결국 메시를 프랑스에 거함 파리 생제르맹에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메시는 PSG로 떠난 것은 계획되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일이라며 나는 바르셀로나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바르셀로나는 재정난에 시달리며 고액 연봉의 메시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메시는 연봉 삭감에 동의했지만 끝내 바르셀로나가 재계약 포기를 선언하며 끝내 눈물의 고별 인사를 남기고 PSG로 이적한 것이었습니다. 2022년도 시즌 메시는 소속팀이었던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공식전 41경기에 출전해 21골과 20도움을 올리면서 PSG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는데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서 PSG를 떠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로 향했습니다. 현재 그는 6경기서 9골을 넣는 괴력으로 미국 축구의 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미국 ESPN과 인터뷰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저격하는 인터뷰를 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행복하기 위해서 인터 마이애미에 왔다. 지난 2년 동안 파리에서의 삶은 혼란스러웠다라고 전 소속팀을 저격했습니다. 이어 그는 내가 이적을 택한 이유는 단 하나다. 행복하기 위해서다라면서 파리에서 복잡한 2년을 보낸 후 다시 내 커리어를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메시는 PSG에서 수준 이하의 대우를 받았다. 월드컵 우승 직후 팬들의 협박에 시달리거나 가족이 야유와 욕설을 듣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파리의 메시의 가족이 사는 주택을 향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여러모로 메시의 입장에서는 악몽과도 같았던 경험들이었습니다. 메시는 이제 우리 가족과 나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대우해주는 곳에 살고 있다. 단순히 축구를 넘어서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를 존중하는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서포터즈는 과격한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큰 사건을 치르고 잠잠해진 것이 요즘인데요. 그래도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최근에도 네이마르가 부상 및 부진할 때 네이마르의 집 앞까지 찾아가 항의하고 시위한 것은 유명한 일화 중 하나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골수팬이자 방송인이기도 한 파비앙은 이강인 같은 선수는 팀을 위해 헌신하고 많이 뛰고 팬들을 존중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사랑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혹시라도 부진할 때 큰 비판을 받으며 힘들진 않을까 괜스레 걱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팬들도 구단보다 큰 선수가 있는 파리 생제르맹은 최악의 구단이다. 2년만 있다가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하자. 성장해야 할 때니 음바페 놈이랑 한 맞추면서 성장하고 크면 빨리 이적하자. 거기는 오래 있을 곳이 아니다. 메시가 괜한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메시가 욕먹을 정도면 진짜 파리는 학을 떼야 하는 곳이다. 메시의 발자취를 따라가자. 2년 뒤 바로 이적하자. 메시에 이어 발롱도르까지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강인이 등의 의견으로 오랜 시간 파리에 머무르지 말라는 의견이 줄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무엇보다도 부상 없이 몸도 마음도 다치지 않고 승승장구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영국 매체 더미러는 올 시즌 현재까지 알려진 최고 연봉 톱10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파리지앵도 전세계 최고 연봉 톱10 중 올해 사우디 리그로 이적한 스타 플레이어가 8명을 차지하고 여기에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음바페가 가세한 정도라고 밝혔었는데요. 유럽 5대 리그에서는 음바페가 1위였는데요. 사우디가 포함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6위는 리오넬 메시로 약 656억 원을 받습니다. 5위는 유럽 5대 리그 1위였던 킬리안 음바페로 연봉이 약 1021억 원입니다. 공동 3위는 은골로 캉테와 네이마르입니다. 사우디로 이적하면서 약 1458억 원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동 1위는 카림 벤제마와 호날두입니다. 약 2917억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호날두는 맨유에서 쫓겨난 후 유럽 빅리그에 관심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사우디행을 결정했고 얼떨결에 올 시즌 빅스타들의 사우디 러쉬 길을 닦은 선구자가 됐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이강인은 주금 6,000파운드 약 889만 원에 연봉 31만 2,000파운드 약 4억 6,24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23년 여름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면서 당시에는 연봉 등 계약 조건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적료는 약 2,200만 유로 약 313억 원에 달하며 그중 20%는 새로운 조항에 따라 이강인이 연봉 외 보너스 상여금로 약 50억 원을 수령한다고 전해졌었습니다. 김민재는 2028년까지 5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적의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에서는 김민재의 연봉을 1,200만 유로 약 17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절친 쿠보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주급 5,452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희찬은 5천만 원 수준의 주급을 받다가 최근 재계약을 통해 1억 5만 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3억 1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 재계약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약 56억 원의 연봉으로 주급으로 계산하면 약 1억 8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강인은 리그앙에서 16번째로 가장 높은 연봉이라고 합니다.